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가을철에 맛이 좋은 해산물 하면 꽃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꽃게는 칼슘이 풍부해서 골밀도가 떨어지는 폐경기 여성에게 좋고 각종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게 껍질에 들어있는 키토산은 장의 활동을 촉진해서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다만 꽃게는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비만인 사람은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집도 사람처럼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집을 꾸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전문 인테리어 시공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거 문화는 시대에 따라 형태와 의미를 달리하며 사람의 삶의 궤적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건축물은 우리가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공간이었지만 최근의 건축물은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거주자의 개성과 취향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와 함께 성장한 산업이 바로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는 자신의 삶이 있는 공간을 편안하게 개성 있게 꾸미려는 기능적, 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라는데요. 인테리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전문성과 감각을 두루 갖춘 업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인테리어 업체 중에서도 회사 규모를 키워나가며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시공을 선보이는 이희재 대표가 있다고 해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현장 일이라는 게 일을 해서 진행된 다음 결과물이 바로 보이고 그게 좀 이뻐지는 모습들이 좀 보람이 차서 좀 일에 좀 매력을 느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라고 합니다. 이에 전국에 있는 대리점 5곳과 지사 18곳을 통해 시공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는데요. 대리점을 통해 창호와 인테리어 영업을 능률적으로 하고 지사에서는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관리와 AS를 지원하고 있어 어느 지역에서 문의가 와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 회사 자체는 젊은 회사고 직원들이 신입부터 들어와서 이제 일을 오래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처음에 일을 잘 못하던 직원들이 조금 프로페셔널하게 바뀌어서 이제 팀을 지휘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며 성장해 나가는 이희재 대표. 특히 자신 있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안하며 내 집을 공사한다는 마음으로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인테리어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대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창호를 비롯해 전체 인테리어 시공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는데요. 안방과 부엌, 거실, 화장실 등 실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채광이 인테리어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창호 설치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곳에 설치한 창호 같은 경우 높은 단열 성능에 가성비를 더한 제품으로 인테리어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특수 코팅 로이 유리가 적용돼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은 게스킨 마감으로 깔끔한 외관을 구현했다는데요. 이외에도 여밈대 부위의 기밀 성능 강화를 위한 마감캡과 틈새 바람까지 막아주는 가드 등 다양한 부자재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약 13년의 품질 보증으로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인테리어 시공을 하다 보면 단열 포물을 얼만큼 꽉 채우느냐, 실리콘을 도포하기 전 프라이머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같은 고객들은 잘 모르고 기술자들만 아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은 항상 자체 점검을 하면서 좀 더 정확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확인도 자주 하고 직원들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저희는 100%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
나아가서 저희 제품은 저희 자사에서 생산한 로유 유리를 바탕으로 뛰어난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사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효율적이고 감각적으로 꾸미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직원들과 함께 시공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진행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나만의 멋진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고령화 사회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자는 셀프 메디케이션이 트렌드가 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 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수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법을 준비하고자 한다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셀프 메디케이션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스스로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이 행복한 회사, 삶이 아름다운 회사라는 사원 아래 건강기능식품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20여 년간 고객의 가족 건강과 제품의 효능만을 위해 연구하고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미래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도 건강을 지키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체질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데요. 최근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힘을 모아 품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주변에 혈당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에 좋은 재료가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솔잎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혈당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매일 솔잎을 먹는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일 솔잎을 먹을 수 있을까 연구하던 중에 솔잎 증류 농축액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당뇨는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렵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만성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현대인들의 혈당 관리를 도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은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솔잎을 사용하며 깨끗하게 세척해 이물질을 제거한 후 건조시킨다는데요. 증류 추출기를 통해 수증기로 솔잎에 있는 좋은 성분을 추출한 후 냉각수를 투입하여 1차 농축액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필터를 통해 미세 불순물을 여과시킨 뒤 저장 및 숙성 단계를 거쳐 생산한다는데요. 솔잎 증류 농축액의 주 성분으로는 테르피놀렌과 스리카렌, 리모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았는데요. 테르피놀렌과 같은 경우 동맥경화의 원인인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용해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요. 스리카렌은 항균, 항산화 효과와 살균 작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며 항생제 과다 복용으로 문제되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대체 천연 물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모넨은 활성산소를 억제하며 고지혈증, 동맥경화, 혈전 용해에 도움을 주어 노폐물과 중성지방을 배출해 기관지 항염증 효과를 주어 급성 기관지 천식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의 주 성분인 솔잎증류 농축액은 혈당 조절을 비롯해 고지혈증과 항염에 도움이 되는 약재라고 하는데요. 솔잎증류 농축액 효능에 대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 용기 2개에 물을 담은 뒤 고체 상태인 소기름을 넣고요. 그중 한 병에 솔잎증류 농축액을 넣고 뚜껑을 덮은 뒤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15분 정도 지나면 솔잎증류 농축액을 넣은 병의 소기름은 물속에서 분해되어 사라지고 다른 병에 넣은 소기름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건강기능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거나 회식이 잦고 식생활이 불규칙한 사람이 섭취하기 좋은 제품으로 캡슐 형태로 되어 있어 물과 함께 삼키면 된다고 하는데요. 혈당 관리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기관지 천식이나 기도에 심한 염증이 있는 사람은 캡슐을 터트려 복용하지 말고 캡슐 상태로 복용을 권합니다. 그리고 제품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부작용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평소 혈당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적절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혈당 관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성에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 중에 유방암이 있는데요. 매년 10월은 유방암 예방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성 스스로 유방암 정기 검진을 통해서 유방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유방암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증상, 그리고 검진 과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의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여러 질환의 치료 수단이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암은 과잉 성장하고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무질서한 세포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다양한 암 중에서도 우리나라 여성에게서 발병률이 높은 암이 바로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암은 보통 50대 이후 중년층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암의 발생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20, 30대 젊은 연령층에서도 유방암의 발병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유방암이라는 것은 유방에 존재하는 세포가 분열, 성장, 그리고 사멸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과다하게 세포가 증식하는 덩어리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주위 조직과 다른 신체 부위로 퍼져나가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방암은 유방을 구성하는 유관과 소엽에 생긴 악성 종양을 뜻하며 국내에서는 해마다 유방암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방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유방암은 그 발생 기전이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 인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유전적 요인을 비롯해서 여성 호르몬, 출산, 수유 경험, 방사선 노출, 음주, 흡연, 그리고 환경 호르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유방암이 있는 사람은 다른 쪽에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대장암이나 난소암 경험이 있거나 비만인 경우에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유방암의 종류에는 기저막 침범 유무에 따라 침윤성 유방암과 상피내암으로 나뉘며 발생세포에 따라 유관암과 소엽암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전체 유방암 중 약 80%가 침윤성 유관암이며 침윤성 소엽암은 약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륜에서 발생하는 명기암의 특수한 형태인 파제트병이 있으며 전체 유방암의 1% 내외로 매우 드물게 남성 유방암이 나타나기도 한다는데요. 유방암은 대부분 무증상이고 유방의 통증은 그 유방암의 일반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가장 흔하게는 멍울이 만져지고요. 병의 진행에 따라서는 겨드랑이에도 덩이가 만져질 수 있습니다. 유두에서는 피분비물이 나오거나 습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유방의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보이거나 유두가 갑자기 함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유방암은 피부의 암세포가 넓게 퍼진 형태로 유방의 피부병이나 염증처럼 붉고 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유방암 1기 환자는 적절히 치료받을 경우 생존율이 높은 편이지만 유방암 3기와 4기에서는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율이 높은 편이지만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될 수도 있고 재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유방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질환이기에 정기적으로 유방검진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국가암검진 권고안을 보면 30세부터는 매월 자가검진, 35세부터는 의사에 의한 진찰은 2년마다, 40세부터는 1,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권고합니다. 자가검진은 본인이 스스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닌 매달 유방의 변화를 살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무엇이 만져진다든가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든가 등의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방암 검사는 주로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검사로 이루어지는데요. 유방 촬영술을 통해 미세석회의 유무와 패턴을 살펴보고 위치를 확인하고요. 이후 유방 초음파를 통해 결절의 유무를 확인하고 종양의 크기와 모양을 파악해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총생검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보조흡입 유방 조직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데요. 많은 양의 조직을 채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검사의 정확도가 매우 높고 양성 종양 시 치료도 동시에 되며 흉터도 작게 남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유방암 치료에는 크게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항호르몬 치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수술은 암 상태에 따라서 전절제, 부분절제로 나뉘고 즉시 유방 재건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병기, 암의 종류에 따라서 4회에서 16회까지 다양하게 시행되고 방사선 치료 또한 15회에서 45회까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행합니다. 표적 치료는 허투 양성암일 때 3주마다 1년 동안 시행하고 항호르몬 치료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또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 환자군에서 5년에서 10년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유방암은 림프, 그 다음에 혈액 전이가 흔하며 치료 후에도 재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유방암은 여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질병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질병의 발생과 과도한 치료비 지출도 막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탈리아 음식인 피자와 파스타는 한국인의 입맛을 제대로 공략하면서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스타 전문점도 속속 등장하면서 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소자본 맞춤형 창업이 가능한 파스타 프랜차이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의 빠른 은퇴 시기와 함께 평균 수명도 점점 늘어나면서 제2의 인생을 위해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 정년퇴직 또는 고용 불안으로 일찌감치 창업을 계획하는 중년층을 비롯해 가사 및 육아 일을 해오던 주부와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까지 외식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는데요. 외식 창업은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고 선호도가 높아 예비 창업자들에게 인기 업종으로 꼽히지만 치열한 경쟁 속 성공적인 오픈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무턱대고 외식 사업에 도전했다가 폐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요즘 트렌드에 적합한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파스타 전문점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이탈리아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파스타 전문점입니다. 수년간의 요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으며 먹거리 위생에 민감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 청결 유지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버터 컬러를 사용해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최근 유행하는 무늬와 입체감을 살린 민트 컬러의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준 이곳. 고공행진하는 외식 물가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이탈리아 요리를 선보이며 많은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파스타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요리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 때문에 편하게 즐기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파스타 전문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매콤한 로제 파스타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정통 로제 소스에 이곳에서 개발한 매운 소스를 더하고 우삼겹의 진한 육즙과 고소한 치즈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파스타로 중독성 있는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매콤하면서도 뭐랄까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맛입니다. 이 매장의 또 다른 대표 요리로는 빵 속을 파내고 그 안에 크림 소스로 맛을 낸 파스타를 넣어 만든 요리로 특히 여성 고객이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 요리의 매력은 역시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점. 부드러운 크림 소스에 녹아든 빵과 파스타의 절묘한 조합이 한층 고소하고 입안에 착 달라붙는 식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올리브 오일에 통통한 새우로 풍미를 더한 지중해식 파스타와 바삭한 도우 위 짭짤한 페퍼로니를 올린 후 구워내 누구나 푸짐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피자도 많은 고객이 찾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맛있고요.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왔었는데 앞으로는 지인들하고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3만 원도 안 하는 가격으로 파스타 2개와 피자랑 이 에이드까지 먹으니까 너무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올 것 같습니다. 한편 파스타 등 양식 조리는 까다롭다는 편견으로 양식 창업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4년 이상 연구를 통해 개발한 레시피 덕분에 초보 창업자들도 쉽게 파스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테이블 오더 도입으로 홀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으며 본사에서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아낌없이 창업 지원을 하고 있어 가맹점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변수 발생 빈도나 리스크 관리 영역이 매우 넓긴 하지만 업무 시간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자유로움이 커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아이디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혼자서는 생각지 못한 부분을 본사가 오랜 기간 다져진 노하우를 통해 잘 알려줘서 서로 소통하는 게 좋았고요. 아울러 착한 가격에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를 즐기는 고객들의 모습을 보니 참 보람차고 뿌듯해요. 저희는 창업에 도전하려는 예비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창업 지원을 제공하며 가맹점주들과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마다 1대1로 전담 매니저를 배정하여 각 지역, 상권별 맞춤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365일 매출 모니터링을 통해 이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체험단 및 인플루언서 협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이탈리아 요리를 먹고 싶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퀄리티의 맛을 내는 파스타 전문점에서 즐겁게 식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20년에 35개에 불과했던 가맹점 수가 2023년 현재 100호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늘려가 저희 매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한 번 방문하면 단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부부들의 이혼이 늘어나는 만큼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흔히 결혼은 남녀 둘만의 결합이 아닌 두 집안의 관계가 맺어지는 절차라고 하죠. 양가의 뜻이 맞아 결혼을 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데요. 가정의 평화와 가족을 우선으로 여겼던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이혼을 한 후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부부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법무법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며 많은 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박혜준 변호사는 이혼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의 원만히 협의에 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협의이혼 신청서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정도만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금전 지급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 내의 조정 절차를 통해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며 이혼 거부나 양육권 다툼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 뒤 각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은 어떤 기준에서 결정될까요? 재산 분할 비율은 기여도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에 고려하는 요소를 열거해 보면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경제활동 경위, 자녀 유무와 향후 양육할 상황, 전체적인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정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일지라도 기여도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자녀의 유무, 장래 자녀 양육 여부, 전체적인 재산 규모, 부부 공동재산을 위해 직접적으로 자금이 투입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당한 오차 범위를 가진 기여도가 산정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 분쟁은 피하기 어려운 산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도 두 사람 사이의 법률혼 관계만 해소될 뿐 부모로서 양육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부부는 누가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양육할지 합의해야 한다는데요. 상대방이 내가 양육자가 되는 것에 의사가 합치되면 별다른 문제 없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 주장을 하면서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가사조사라는 절차에 회부되는데요. 가사조사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조사관과 면담하고 조사관이 각자의 양육 환경에 출장 조사를 나가기도 하며 자녀의 연령을 고려해서 자녀와 면담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한 후에 조사관은 가사조사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조사보고 결과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현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쪽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가사조사 결과 상대방의 양육 환경이 월등히 높거나 현재 임시 양육자의 양육 환경이 열악하면 판결은 현재 상태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헤어질 때 원만한 협의를 통해 헤어지면 좋겠지만 재산 분할과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자문으로 긍정적인 대안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박혜준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시에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은 장기전이고 생각보다 진흙탕 싸움으로 감정 소모가 심한 과정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서면을 보거나 재판부의 진행 방식 또는 변호사의 조언이 내 생각과 다른 경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괴로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긴 시간 동안 내 인생을 너무 이혼 소송에만 매몰시키기보다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도록 마음을 편하게 다지고 이혼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간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보통은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 각서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번 다시 외도를 저지르면 아내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라는 각서를 작성하고 또다시 외도를 저지른 경우 아내에게 전 재산이 곧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각서의 실질적인 의미는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작성한 각서인 만큼 재판부 역시 각서의 취지대로 적극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각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혼이 결국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혼이 최선인 분들이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인 조언 등 충분한 조언을 구하고 현명하게 이혼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은 떨어지고 주름은 깊어져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안티에이징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미용 시술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손등이나 목 등 다양한 부위에 적용 가능한 필러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노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20대 후반부터 콜라겐이 감소하고 30대에 접어들면서는 육안으로 주름과 탄력 저하가 확인되며 가속이 붙기 시작한다는데요. 이에 요즘에는 흐르는 세월만 탓하지 않고 노화를 늦추고 동안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안티에이징 시술을 통해 각자의 피부 고민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데요. 늘어지고 변한 피부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주름을 펴는 보톡스 시술이 있고요. 또 꺼진 볼륨을 채워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도와주는 필러 시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탄력을 주고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는 레이저 시술 및 스킨 부스터 시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처진 피부를 끌어당겨 올리는 실리프팅 시술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시술로는 필러를 꼽을 수 있다는데요. 이 시술은 인체 성분과 유사한 히알루론산이 주성분인 계령태의 물질을 넣어 주름을 펴거나 패인 부분의 볼륨감과 입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술이라고 합니다. 필러 시술 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이 원하는 부위를 자연스럽게 보이게 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트렌드에 맞게 시술을 상담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애교 필러 시술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보이게끔 원하는데 저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쉽게 말씀드리면 웃고 미소 지을 때만 애교가 돋보이게, 웃지 않는데 애교가 두드러지게 시술하는 것은 말리는 편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부위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필러 시술 시 얼굴 부위뿐만 아니라 손등과 귓불, 목주름 등 다양한 부위도 시술이 가능하다는데요. 손등 같은 경우 손목 부위부터 손가락 부위까지 볼륨이 꺼진 부분과 피부가 늘어진 부분을 부드러운 물성의 필러로 채울 수 있고요. 피부 나이테라고 불리는 목주름 역시 패인 가로주름 부위에 부드러운 물성의 필러를 과하지 않게 주입한다는데요. 귓불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부위와 모양을 먼저 확인한 후 얼굴 윤곽의 비례와 균형이 맞도록 시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필러 시술은 비교적 적은 시간으로 진행되는 주사 시술이기 때문에 자칫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작용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시술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는데요. 먼저 현재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미리 의료진에게 병력을 알려야 합니다.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 중인 경우 혈액의 응고를 방해해 시술 부위에 뭔가 부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시술 날짜를 미루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피부층과 혈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필러 시술의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시술 받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 제품이 안정성을 승인받은 제품인지, 또 주입된 용량은 과도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세월을 속일 수 없는 목주름과 손등주름으로 필러 시술을 고민하고 있다면 시술 전 주의사항을 비롯해 피부 상태에 관해 충분히 상담을 받은 후 신중하게 진행하길 바랍니다. 추현수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에 따라서 필러 시술 부위에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젊은 층은 얼굴 라인을 뚜렷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이마, 앞볼, 입술, 턱끝 부위를 많이 시술하고요. 최근에는 바디라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힙필러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0, 50대가 되면 노화가 진행되어 꺼지고 처지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관자놀이가 꺼지고 팔자주름과 마리오넷 주름이 생기고 입술이 얇아지면서 나이 들어 보이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러 시술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얼굴 부위뿐만 아니라 손등이나 목, 힙이 처져서 내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필러 시술이 안전하긴 하다만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으로는 뭔가 부기가 있을 수 있고요. 혈관을 다칠 경우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 직후 피부 병변을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녹이는 등의 처치가 꼭 필요합니다. 시술 시에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환자의 피부 탄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 탄력을 높이는 레이저 시술과 보톡스 시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에 맞는 물성의 필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술 부위가 넓고 얇다 보니 바르게 주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부위와 다르게 시술자의 경험과 숙련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위입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시술하면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 등의 원치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노화로 인한 컴플렉스를 가리고 숨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이저나 필러 시술로 충분히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짐과 꺼짐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찾아서 본인에 맞는 시술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또 평소 생활 습관까지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던 양고기를 찾는 수요가 요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미식 경험을 찾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양고기가 대중 메뉴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양고기 특유의 냄새를 잡아서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양고기 요리를 선보이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기는 좋은 일이 있는 날에 먹으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은 물론 각종 단백질이 들어있어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먹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죠. 워낙 인기 메뉴이기 때문에 고깃집 창업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깃집 창업을 선택할 때 특히 중요한 점은 기존 고깃집과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외에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지를 넓혀가는 양고기나 오리고기 등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양고기 전문점. 와인 컬러와 진녹색 컬러로 숲처럼 아늑한 느낌을 연출한 이곳은 신선한 식자재를 사용하며 품질 좋은 양고기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데요. 바 테이블부터 넓은 테이블까지 갖춰져 있어 친구나 연인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고객도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대표 메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후 6개월 미만의 어린 양 한 마리에서 약 5% 내외로만 생산되는 등쪽 갈비 부위로 마블링이 뛰어나며 고소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5성급 호텔에서 사용하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어린 양을 항공 직수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이 아닌 냉장 고기만 사용하며 매장을 입고된 후 2도에서 3도 저온 숙성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키고 당일 작업한 양고기만 판매하므로 양고기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고 양고기 본연의 육즙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추 무침과 백김치, 토마토 샐러드와 묵사발 등 푸짐한 기본 반찬이 제공돼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고기와 함께 먹으면 더욱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분위기도 좋고 직원분들이 고기도 잘 구워주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양고기의 고소한 맛과 쫄깃한 육질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양갈비와 양의 어깨 위쪽 부위에 살코기를 써서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것이 특징인 양 등심도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메뉴라는데요.
이외에도 꽃게와 새우, 오징어와 홍합 등 신선한 해산물이 들어가 감칠맛과 구수한 맛이 일품인 나가사키 짬뽕과 짭짤한 명란과 김가루, 다진 단무지에 고소한 참기름을 뿌려 만든 명란밥도 고기와 함께 즐겨 찾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조용히 얘기하면서 먹기도 좋고 이렇게 바로 돼 있으니까 대접받는 느낌도 들고 뭔가 되게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가맹점주를 위해 입지 선정부터 상권 분석, 운영 노하우를 제공해주며 매장 오픈 후에도 꾸준히 소통하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데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양갈비 가게를 찾아다닐 정도로 양갈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대부분의 양갈비 가게는 북해도식이라 기본 반찬이 간소하게 나오는 편인데 북해도식이어도 한국의 삼겹살 가게처럼 푸짐한 기본 반찬이 나오는 곳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곳 매장을 발견해 기본 반찬과 서비스에 감동하여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반찬과 직원이 직접 구워주는 시스템에 고객들이 무척 만족해하고 제 방문율도 높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양한 창업 아이템 중에서도 고깃집 창업을 알아보고 있다면 양고기 특유의 냄새를 잡을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양고기를 사용하며 서비스도 좋은 양고기 프랜차이즈에서 창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임정혁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고기 전문점을 설립한 계기가 뭘까요?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양갈비를 먹게 되었는데요. 양갈비가 너무 맛있어서 양갈비에 대해 공부를 해보니 맛은 물론 콜레스테롤도 낮고 피로회복과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콜레스테롤이 450 정도 나와서 고기를 먹을 때 조심하는 편인데 양고기는 저칼로리의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나 어르신, 어린이, 다이어트 모두 양고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끔 제공하고 싶어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인기 비결은 뭐라고 보세요? 네, 양고기 특유의 냄새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희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양고기를 사용해 양고기가 냄새가 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양고기 매장에 비해 밑반찬의 종류가 많고 한우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교육받은 직원들이 직접 양고기를 구워주고 고기가 식지 않도록 미니화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은 편안히 식사하며 대화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하십니다. 어떤 운영 철학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청결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다 해도 매장이 청결하지 않으면 재방문으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깔끔한 매장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신선한 식자재입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며 고기의 질을 최우선합니다. 기본부터 잘 돼야 고객의 만족을 잘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친절입니다. 불친절한 식당에 가면 기분이 나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직원의 교육 중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소비자들에게는 칼로리는 낮고 영양가는 높은 질 좋은 양고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요. 철저한 성분 분석과 지원을 통해 가맹점주들과 본사가 오랫동안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의뢰인을 대신해서 작성하고 제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박준규 행정사와 함께 행정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서 기업행정 전문회사를 설립하게 됐을까요? 제가 2013년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무원 재직하면서 행정사 자격을 이제 같이 취득을 하게 됐는데 퇴사하고 이제 사무소를 운영하는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병행해서 일을 했는데 그 상장하는 회사가 행정 전문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증, 기술 인증, 그리고 정부 지원서까지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들이 또는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이 이 행정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행정사로서 이제 기업 행정에 대한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 인원은 한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10여 명은 행정사로 되어 있고 20명은 이제 행정사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지역 파트너들 행정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행정사들은 주로 공무원 출신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행정사무원들은 대기업 출신들의 행정사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업 행정 업무를 하기에는 특화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장 서비스는 뭘까요? 행정기장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 대상으로 월간 법률 자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무사는 세무기장이라는 그 재무 회계 쪽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 업무를 저희 행정사가 대신하는 서비스를 행정기장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행정에 관한 자문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업 자문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8가지의 서류를 사전에 검토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부터 재무제표, 그리고 또 회사 소개서나 기술 인증, 기업 인증에 대한 이런 제반 서류를 받고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회사 현장을 방문해서 CEO부터 사원까지 전체적인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1, 2차적인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그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위임 사무 계약을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기업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 그 생물과 같아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과정이 거치게 되는데, 이때도 각각 단계별로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제 자문으로서 그 로드맵처럼 이제 그 제안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가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인증부터 정부 지원 사업까지 전천후 과정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총괄적으로 자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가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 재개발, 재건축 업무가 부동산 시장에서 마지막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개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 업무가 이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하는 행위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들이 확인할 권리가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확인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재개발 절차나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분석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성 분석이 결과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됐을 때 조합원들이 자기 분담금 또 내게 돼 있어요. 그 분담금을 크게는 수억에서 적게는 수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는 그 분석 업무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의 업무가 나중에 이제 분쟁 상황으로 벌어지면은 항상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역 확장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기업 행정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5만 5천 가지 업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행정사가 한 10%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장을 조사할 때는 오히려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먼저 요청을 드려요.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문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저희가 모르는 영역에 대한 자문이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규 시장 영역을 이제 자문 영역을 개척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로 이제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정책 포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미나나 전시회나 이런 거에 저희가 적극 참여하면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 또는 특히 이제 기업 정책에 대해서 그런 업무들을 저희가 숙지하면서 신규 영역으로 바로 적용하는 그런 과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톱, 발톱을 깎는 일은 일상 속 루틴 중에 하나인데요. 올바르게 깎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손톱, 발톱은 가능하면 샤워 후에 깎는 것이 좋은데요.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깎기 쉬운 데다가 잘린 파편도 멀리 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톱을 정리할 때 큐티클까지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큐티클은 손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톱을 둥글게 깎으면 내향성 발톱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일자로 깎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